네, 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관심이 있고 여러분 이제 미래의 독자가 되실 분들이 어, 좋아할 만한 아니면 좀 좋아할 만한 거나 아니면 좀 유익한 책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읽어 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한번 처음으로 읽을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은 불교 대인 심리학이라고,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음,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제 책을 썼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진 앞 책을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좀 젊은 스님이, 저도 사실은 읽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라서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주면서 저도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 점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어, 목소리를 내면서 책을 다 읽으려면 좀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다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면 흥미로운 부분을 집중적으로 책을 읽어나가려고 해요. 결국에 상대적으로 이제 읽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점 또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책을 소개해 준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책을 읽다가 넘어가는 파트가 많은데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상대 이제 독자분들께서,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그러면 바로 책을 읽어드릴 텐데요. 책 이름은 불교 대인 심리학이에요. 네, 바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1장, 타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불가능성. 솔직한 자신은 실현 불가능하다. 나를 받아들여줘. 굶주려 있다. 우리는 모두 거칠의 갑옷을 벗고 무장해제한 자신을 누군가가 받아들여 줬으면 하고 굶주려 있다. 현대인에게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은 일에서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집을 갖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놀고 먹으며 지낼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충족되더라도 만약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 사실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쓸쓸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결국 하루하루가 비참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 면전에서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자.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하기를 주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나에 대해 다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라는 번뇌의 충동에서 그렇게 간단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이다.
쿨한 척 하고 있어도 소용없다. 그 증거로 이 세상을 쭉 둘러보면 늙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남자건 여자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들 자기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지 않은가? 네, 좀 넘어갈게요. 17페이지에 자신을 은폐, 이꼴 인기를 얻으려는 노력, 다시 말해 좌절. 우리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좌절감이나 패배감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따라다닌다. 사실은 내 이야기를 전개하고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체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좌절감. 그것은 소위 자기 자랑을 체념하는 것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현명하게 처신하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을 참은 상태로 근육을 긴장시켜 거짓 미소를 지으며 아첨을 떤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다른 사람의 시시한 따발총 수다에 흥미가 있는 척 귀를 기울인다. 넘어가겠습니다. 24페이지 자신을 망치는 진짜 나. 그래도 역시 솔직한 나를 우리는 언제나 24시간 밤낮으로 겉모습을 꾸미고 있을 정도로 재주가 뛰어나지 않다. 다시 말해 겉모습을 꾸미고 불망 어개를 깨는 것으로 인해 마음의 모수는 더 커진다. 따라서 어떤 시점에서 스트레스가 한계점까지 달했을 때 반동이 생길 운명에 놓이게 된다. 사람들은 나의 좋은 부분만 받아들이고 있을 뿐 진짜 내 모습은 전혀 봐주지 않잖아. 이런 마음에서 새삼 솔직한 나를 받아들여 줬으면 하는 충동이 일어난다. 모순되게도 이 충동이란 앞서 얘기했듯이 처음에 좌절하고 체념한 것이 아닐까? 그 충동적 욕망을 참고 또 참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신을 꾸미고 살아온 결과 억압해온 욕망 에너지가 복수를 하러 돌아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드러낼 수 있는 29페이지 드러낼 수 있는 상대는 애인이나 가족 정도밖에 없다. 누구에게나 자신의 암흑 영역을 드러내고 싶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직장이나 교우 관계에서 자신을 꾸미면서, 다시 말해 번뇌를 적당히 감추면서 살아간다. 거기에는 반드시 거짓이 들어가고 그 업에 의해 끊임없이 스트레스가 생성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 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전부 드러내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드러내더라도 어느 일정 선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보통이다. 다시 말해 업무상 불만스럽게 여기던 것을 술자리에서 털어놓거나 공통으로 아는 친구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던 점을 뒤에서 조금 이야기하는 정도이지 그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다면 동료나 친구를 상대로 드러낼 수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줘 라는 욕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그 욕망은 애인 혹은 가족과 같은 자기에게 있어 가깝고 소중한 존재에게 향하게 된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진짜 나는 탐진치의 삼독. 지금까지 막연히 진짜 나라는 이상한 말로 표현해온 내실을 잠깐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말하자면 자신이라는 것은 겉모습을 꾸미고 있는 갑옷을 두른 자신과 그 안에 숨겨진 암흑 영역의 자신으로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양자 중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없이 계속 감춰온 암흑 영역이야말로 진짜 자신이 틀림없다는 인상이 들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도 내면에 몰래 숨겨져 있는 보물 같은 느낌이 드는 암흑 영역 속에 진짜 내가 있을 것 같은 착각이 생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밑에 이제 밑부분에 자신이라는 암흑 영역을 깎아내다. 문제는 이런 암흑 영역을 숨기고 겉모습을 꾸미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드러내 받아들이게 하느냐 하는 단순한 양자택일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이 두 개의 선택지는 모두 암흑 영역의 업은 온전한 상태에서 얼마나 타인에게 인기를 얻을까를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암흑 영역 그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암흑 영역을 온전시킨다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의미에서 거칠애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자신을 드러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것도 둘 다 같은 한패의 악당, 즉 공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째서 암흑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느냐 하면 그건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원래 심한 암흑 영역을 안고 있는 경우 그것을 전부 드러내버리면 상대는 절망적일 정도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네, 36페이지 다음 페이지인데요. 밑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암흑 영역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참고, 숨기고, 꾸미고, 거짓말을 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깎아내어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마켓에 의한 번뇌 스트레스로의 달콤한 유혹, 연애 자본주의의 혀, 연애 자본주의의 허, 우리를 배후에서 조종해 인간관계를 탁하게 만드는 만의 번뇌, 그 번뇌를 분석해 해독하기 전에 이 장에서는 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괴로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엔터테인먼트라 불리는 것들을 보면 그 대부분이 연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화, 만화, TV 방송에서 노랫말까지 다양한 형태로 연애를 그려 수용자들의 머리를 자극하고 있다. 연애에 관한 예술작품이 많은 이유는 물론 소용자인 소비자가 그런 것들을 기쁘게 음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해서 연애에 관련된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돈을 쓰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찬미한 상품에 손이 가는 것일까?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해 고찰해 보려고 한다. 43페이지에 인기를 모아라 라는 명령. 위에서 예로 들었던 음악과 같은 예술 영역에서는 현실의 욕구를 실제와는 반대되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좀 더 실용적인 성격의 잡지 연애 특집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를 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될까?
라는 방법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소개되어 있다. 실수로라도 상대방에게 애정을 쏟는 방법이 특집으로 다뤄지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실용적인 상품으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은 현실을 속이기 위해 이용되지만 실용적인 상품에서까지 그럴듯한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미루어 봐도 누구나 남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 하지만 타인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려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쪽의 인기 테크닉 해부.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발산하는 정보 중에는 이것을 갖지 않거나 실천하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비참하게 남겨진다는 불안을 조장하는 듯한 요소가 몰래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천하면 인기를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는 그 뒷면에 당신은 이것들을 사지 않으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융단 폭격처럼 퍼부어지면 우리가 원래 지니고 있던 약간의 비참함이나 불안이 자극을 받는다. 그로 인해 원래 안고 있던 불행은 더 큰 불행이 되어 인기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문제가 전부 해결된다 라고 배후에서 우리를 부추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행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이 책에 적힌 내용을 신앙처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기분이 되어 정보를 쑥쑥 흡수하게 된다. 책을 읽을 때 전부 다 읽지는 않고요. 좀 띄엄띄엄 읽어서 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책의 흥미를 좀 유발시키고자 그런 목적으로 책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75쪽의 특별한 한 사람과 불특정 다수 사이의 간극. 인기를 얻고 싶다는 사고가 얼마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봤다. 이를 바탕으로 애당초 왜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솔직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또 아무래도 상관없는 사람보다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멋진 상대가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상적인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인기를 얻고 싶은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이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기호에 맞는 이성을 마음껏 고를 수 있고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기 쉬워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솔직한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사랑해줄 완벽한 이성.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백마탄 왕자님이나 공주님을 찾는 것은 자신의 특별함을 그 상대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동시에 상대방 역시 특별한 존재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자, 90페이지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식 속에 자아는 있는가? 왜 자아에 관한 자극은 강렬하고 마음은 그런 자극을 반복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 어째서 특별한 나를 실감하고 거기에 취하고 싶어 하거나 실감할 수 없을 때 너무 슬퍼서 좌절하거나 하는 자극에 취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혹은 어째서 인기 있는 훌륭한 나라는 자극을 주고 싶어 하거나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큰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학적인 사고로 빠져들고 싶어 하는 것일까? 그 대답은 하나. 자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112페이지에서 3번 번뇌 상태의 사례 연구. 자신이라는 환각에 의한 관계의 왜곡.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자아가 없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발버둥치고 자신은 가치 있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뇌 속에 착각을 만들어 쓸모없는 발버둥을 계속 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는 존재한다에서 시작해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망상에 이르기까지 흐릿하게나마 뇌 속에 착각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한 자극을 입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자아에 관한 가장 강렬한 자극은 종종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극을 얻기 위해 일부러 자기가 먼저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상한 작업을 거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나 많건 적건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모처럼의 소중한 인간관계가 좀먹고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아라는 있지도 않은 환영을 만들고 싶어 생긴 관계의 왜곡을 사례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32페이지에 4번 괴로움을 해부한다. 뇌 속의 변환 프로그램 정지 백신. 모든 것은 고통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옳은 번역이라 할 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조건 괴로움이라면 괴로움을 멸할 방법도 존재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불도는 고통을 소멸시키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완전 모순이 된다. 불도가 고통을 멸하는 길이라는 것은 괴로움이란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특정한 조건은 번뇌의 충동적 에너지에 속고 조종한다는 조건에 한정된다. 이 사실을 전제로 전통적으로 모든 것은 고통이라고 번역되기 쉬운 이 말을 원래 오래된 인도어로 엄밀하게 다시 번역하면 재행계고 또는 일체행고라는 식이 될 것이다. 모든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모든 행, 다시 말해 모든 것의 충동적인 에너지는 전부 괴로움의 자극이라는 것이다. 130페이지의 괴로움과 쾌락의 위험한 관계. 여기에서는 괴로움에 대한 한 발 더 들어가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정신적인 괴로움은 본질적으로 왜 생기느냐 하면 원한다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소박한 것으로 원하기 때문에 손에 들어오지 않을 때 괴로운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끔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을 불도적인 관점에서 좀 더 엄밀하게 고찰해 보자. 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괴롭다는 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혹시 손에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손에 들어오면 기쁘니까 특별히 괴롭지는 않다. 하지만 손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때는 괴롭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엄밀히 마음을 관찰해보면 정말로 작은 대상을 원하는 것이라도 무언가를 원하는 순간부터 실제로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차가 있다. 그리고 그동안 반드시 심적으로 지독한 괴로움을 맛보게 된다. (149페이지에서) 왕과 노예. 괴로움과 우리의 관계는 왕과 노예라고 할 수 있다. 괴로움은 우리에게 채찍질하는 왕이고 우리는 노예 같은 현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현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이 현실을 알게 되면 노예는 모든 게 싫어져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사실은 괴로움이 발생해 거기에 채찍질 당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즐겁다고 착각하게 된다. 다시 말해 종속 상태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이 바로 봐라, 넌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바보 라고 말해주면 아주 친절한 것이다. 야, 그렇구나. 그렇다면 노예를 그만둬야지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지 않는 프로그램 때문에 곤란한 것이다. 당신은 왕입니다. 훌륭합니다 하고 얼핏 보기엔 노예처럼 아주 저자세로 나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무아는 노예다. 제법 무아를 바꿔 말하면 제법 노예라는 말이다. 151페이지에 괴로움과 자신의 노예 관계에서 자유로워지다. 이러한 현실 자체를 인식하고 통찰하는 힘을 강화하면 마음에 내장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자, 이거 싫지? 그러니 파괴해. 자, 이것을 원하지? 일단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자신을 파괴하면서 손에 넣어. 찰싹 하고 우리를 채찍질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아, 그런 구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모두 그렇구나.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다 괴로움이구나. 거기에 조종당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하고 충격을 받아 깨닫게 되면 이 시점에서 조종하는 끈이 끊기게 된다. 이 명령에 순종해봤자 별거 없잖아 라고 느끼게 되고 더 이상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유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된다. 자유로워지면 과거의 업에 따라 정해져 있던 반응 패턴에 갇혀있던 감옥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욕이나 화에 의해 생기는 자극, 그리고 그것에 채찍질 당해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로봇 같은 상태에서 탈출하게 된다. 명령을 받지 않게 되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 명령에 따라 행동하면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실패한다. 아니, 대개의 경우 실패한다. 너무 어설픈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154페이지 노예 상태에 있는 생명에게 자비를.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이 왕과 노예 프로그램에 따라 살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책 읽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다음에 읽어드릴 페이지는 154페이지입니다. 오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